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김천 상무 대 대구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성에서는 김천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수비를 견고히 하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식의 운영이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대전전에서도 교체로 들어간 최기훈이 두 골에 모두 관여하기도 했다. 대구를 상대로는 최근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긴 하나 이는 대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서는 특징을 가졌던 시절 오히려 현재는 대구가 공격적이라서 김천이 상대하기 좋다.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에 대구는 꽤 에너제틱하고 공격적인 팀이 되었다. 울산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쥐려고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다만 문전에서의 처리가 미숙한 편이라서 공격력의 기복이 상당한 편. 오히려 울산이 템포를 늦추고 중앙을 막아버리자 대구가 별다른 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선수비 후역습에 강한 김천을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천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비와 역습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점이 포인트. 대구가 꽤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모를 한 모습이지만 결국 문전에서의 결정력에서는 미숙함을 자주 드러내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 수비를 뚫지 못해서 고전하다가 오히려 대구가 역습에 한 방을 얻어맞을 수도 있을 듯. 금일 두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두현 감독의 잠그기 전술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하위에 랭크되면서 일단 승점을 따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수비진이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 홍정호가 여전히 7월까지 나올 수 없는 가운데 구자룡과 정태욱이 자주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지난 경기 티아고가 꽤 오랜만에 골을 기록한 점은 좋았지만 4분 만에 오베르단에게 실점을 하고 또 이기지를 못했다. 서울이 상당히 경기력이 좋다. 그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김기동 감독이 전술을 한번 맞추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링가드도 PK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 스탯으로 설명이 안 되는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중이기도 하다. 변수라면 서울이 울산과 전북 두 현대가 팀들에게 약하다는 것. 전북을 상대로는 2017년 이후로 승리가 없는데 상대가 아무리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징크스는 영 신경이 쓰인다. 서울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비진이 버텨주지를 못하면서 잠그는 것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 서울이 서서히 플래너를 구성하면서 경기력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징크스가 신경 쓰인다면 핸디캡 적용도 추천할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김포FC 대 천안시티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안 상대로는 우세한 흐름을 잘 잡았다. 김포가 수비 역습 성향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기도 했고 천안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보여주는 수비 능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 다만 김포가 홈에서는 어느 정도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순간이 위기일 수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공세를 퍼부었지만 동점골 이후에는 다른 공격 찬스가 모자랐기 때문. 천안은 의외로 원정에서 강세를 보이는 면모가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실점률이 크게 늘어나고 역습에 털리는 부분도 상당하다. 다만 점유를 내리고 역습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힘을 받는 편. 김포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역습 성향의 상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승부가 될 수도. 상성에서는 김포가 앞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홈에서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천안도 화력전에서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실제로 천안이 원정에서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꽤 안정적인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준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은 잠그고 역습하는 팀에게 약하다. 특히 양 측면 수비수들이 수비에 능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 다만 성남의 경우는 경기 자체가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따라서 홈에서 약한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요소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대 전적도 이전 2승으로 부산이 성남을 상대로 좋다. 성남의 문제는 수비다. 일단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하면서 매우 수동적인 플레이에서 벗어난 점은 좋다. 다만 미스가 잦은 상황이라서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꽤 주는 편. 이 상황에서는 미드필더들까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저지를 중원에서 해주기에는 미드필더의 숫자가 2명으로 부족하다. 부산이 우세할 듯. 일단 성남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이라서 부산과의 상성에서는 다소 아쉽다. 부산은 공격적인 팀을 오히려 선호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물론 부산의 측면 수비력에는 의문이 있지만 성남도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잦은 편이라서 괜히 역습 찬스를 부산에게 내줄 수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수원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격수들의 이적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박정희는 이미 임대로 데려왔고 안양의 야구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황선홍 감독이 현재 공격수들의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다만 엔트리에서 공격진이 완전히 박살이 난 이상 이적생들도 팀에 들어오자마자 선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팀 적응이라는 변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수원FC가 상성에서 좋은 상대를 만났다. 특히 대전의 공격에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고 수원FC의 플레이는 수비를 먼저 하고 후반에 공격을 퍼붓는 스타일. 이승우뿐만 아니라 손준호도 서서히 후반부터 나오면서 폼을 올리고 있는데 전개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수원FC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본다. 대전이 일단 공격수들을 대거 데려온다고 해도 팀 적응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변수가 될 것. 수원FC의 특징이 수비를 1차적으로 하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것인데다가 후반에 손준호가 들어오면서 이승우와 함께 콤비네이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좋은 징조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